안녕하세요. 대전의 비식의 제임스입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러분들께서는 뭐 에세이를 완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열심히 현재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에세이를 작성하기 위해서는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초안을 작성하고 수차례 수정하고 여러 번 교정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정성스럽게 완성된 에세이를 마무리 짓는 작업이 바로 제목을 짓는 거죠. 그런데 대학 입학 에세이에서 과연 제목이 필요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무엇보다도 대학 입학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에세이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에세이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여러분들의 내면을 드러내셔야 하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반드시 제목을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제목을 짓는 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학 에세이에 있어서 제목은 있으면 좋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지 없는 게 낫다거나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부류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아닌 이 에세이 제목이 에세이 평가에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잘 지은 제목은 에세이 자체에 대한 수준을 확 올려주기도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를 읽을 때도요, 그 제목 중에 흥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우선 그것부터 읽고 싶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대입 에세이는 심사할 때 골라 읽을 수도 없고 사정은 본인에게 할당된 에세이는 모두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제목으로 빨리 읽어보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러한 에세이는요, 어차피 읽어야 하는 에세이와 비교할 때 읽는 이의 집중도부터 차이가 나게 마련이죠. 사실 에세이 제목 자체는 심사의 대상이거나 관심거리는 아닙니다만 기발하고 위트가 넘치며 창의적인 제목의 에세이는요, 에세이 자체의 임팩트를 훨씬 높여주기 마련입니다. 단, 잘 지어야겠죠. 에세이 제목은 간결해야 하고 재치 있고 창의적이어야 합니다. 제목은 요약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지도 않았는데 제목만으로도 뭐라고 썼는지 알 것 같다면 에세이가 식상하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누가 범인인지 알 것 같은 추리소설이나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지 뻔히 예상이 되는 개그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에세이에 제목을 짓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차분히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에세이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에세이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지 또는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읽는 이에게 가장 흥미로운 후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디어 목록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아이디어가 생기시면요, 이제 내용을 희생하지 않고 간략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인 에세이 제목들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대입 에세이에서 나쁜 제목이라고 하는 건요, 비단 나쁘다라기보다는 장황하거나 혼란스럽거나 무슨 뜻인지 아니면 그저 흔하거나 지루한 경우입니다. 에세이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는 그 에세이의 주제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시간 낭비죠. 예를 들자면 Why do I want to major in engineering? Why do I want to major in engineering? 이라고 하는 그 제목은 사실은 주제예요. 왜 이 전공을 원하는지, 왜 우리 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서플먼트 에세이 많이 있는 거지만 그런 제목의 주제를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왜 공학을 전공하고 싶은가에 대한 걸 갖다가 제목이라고 쓰는 경우에는 주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죠.
또 다른 예로는 My unforgettable experience. 나의 잊지 못할 경험. 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쓸 것 같은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또 The benefit of finding community in unlikely situation. 이것은 unlikely situation,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finding community, 커뮤니티를 찾는 것의 이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루하게 들리고 자칫 뭐 좀 장황하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이와 반면에 좋은 제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에세이 제목은요, 창의적이고 재치있고 흥미롭고 뭔가 그 에세이에 다른 게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The Benefit of Finding Community in Unlikely Situation과 비슷한 에세이인데,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커뮤니티, 친구, 뭐 이웃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갖다가,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른 제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Found Family French Fry and Football 이라고 하는 글이죠. Found Family French Fry and Football과 같은 제목은요, 힙합의 라임과 같이 반복되는 그 두운 Found Family French Fry Football 이라고 하는 두운을 사용해서 뭔가 힙하고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았을 때 아마 뭐 글쓴이가 축구팀에서 친밀한 교우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뭐 당연히 짐작은 갑니다만, 읽기도 전에 과연 여기서 나오는 프렌치 프라이가 이 모든 것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증을 일으키게 만들죠. 또 다른 예로는 얼핏 들으면, 얼핏 보면 약간은 괴기스럽게 들리기까지도 하는 그 제목인 Eat the Eyeball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 누나를 먹어라? 뭐 이런 제목이죠. 이것은 존스 홉킨스에 합격한 학생의 에세이 제목이었습니다. 이 에세이는 일본계 미국인 학생인 그 에세이 저자가, 글쓴이가 할아버지 집에서 식사를 할 때 할아버지가 손녀인 자신과 자신의 동생에게 생선 누나를 먹기를 권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문화적인 차이로 오는 그 오해와 갈등은 모두 상대방 문화에 대한 부족한 이해에서 기인함을 깨달은 그 글쓴이가 이후에 다른 문화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내용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실수라고 하는 건요, 뭐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는 어쩌면 다소 흔한 소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제목이 주는 참신한 충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에세이의 신선함과 흥미를 더하게 되었죠. 또 다른 생각나는 예로는 Dancing Linebacker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였는데요. 이것은 미식축구 선수였던 그 학생이, 글쓴이가 다리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어서 그 미식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갖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좌절하며 방황을 하다가 다른 이제 어느 정도 그 평상적인 그런 체력으로는 회복을 한 후에 다른 선생님의 권유로 발레 공연에 엑스트라로 잠깐 출연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목표를 갖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뭐 스포츠 팀과 관련된 에세이는요, 입시생들에게 대입 에세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읽기도 전에 굉장히 식상한 느낌이 드는, 주의해야 되는 소재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에세이도 뭐 운동, 부상, 좌절, 극복이라고 하는 그 뻔한 클리셰들이 곳곳에 나열되어 있는 그런 흔한 위험한 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제목만으로도 상당 부분 감소를 시켰는데요. 너무나도 절묘하고 재치 있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댄싱 라인베커는 해석을 하자면 뭐 춤추는 라인베커, 춤추는 뭐 수비수, 뭐 이런 의미이겠습니다만, 여기서 라인베커라고 하면은 보통 그 미식축구 경기에 있어서 수비 담당하는 덩치가 산만한 그런 흑인 선수들을 보통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댄싱 라인베커는 한 단어 안에 전혀 상반된 느낌의 그 두 단어로 조합이 되어 있죠. 뭐 발레와 미식축구, 발레리노와 풋볼 플레이어, 여성적이고 섬세함과 마초적이고 거침, 뭐 이러한 상반된 느낌을 하나의 단어로 만듦으로써 전혀 다른 세계로의 도전을 하게 되는 그 글쓴이의 어려움과 도전 정신을 그 표현함과 동시에 압도적인 덩치의 풋볼 선수가 그 타이즈 있고 춤추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읽기도 전에 재미와 읽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발하고 참신한 제목들은요, 에세이에 또 다른 기대를 불어넣어줘서요,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게 만들 수도 있죠. 지금까지 데이브 에세이에 있어서 제목의 필요성과 좋은 제목이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본다고 갑자기 좋은 제목이 떠오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창의적이고 재치있고 흥미로운 제목을 생각해내다가 스트레스만 더 쌓일 수도 있죠. 기껏 만드신 제목이 그다지 재치있고 흥미롭지 않게 느껴져서 막 굉장히 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쓰신 에세이는요, 사실 여러분의 에세이고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보다도 이 에세이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목을 쓰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차분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신 있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낸 에세이의 제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조금 어긋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의 글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확신을 한다면 그게 가장 적합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효과적인 에세이 제목을 짓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